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0.85% 올랐어요. 0.85% 올랐고 2270만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 부의장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조절을 하겠다. 부의장이 얘기하기 전에 연준 의장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12월부터 또는 다음 달이나 뭐 내년부터는 조금 금리 인상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걸로 좀 봐야 되는 게,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일단 놓고 보는 거는 시장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 시장 이번에 지금 저번 주 계속 눌렸잖아요. 그쵸? 간다고 하는데 계속 눌리잖아요. 사실상 그 거래소 파산 얘기 아니었으면 나는 정상적으로 갔을 거고 지금 시장 좋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생겼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생긴 지금 자리에서도 다른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다. 그냥 무조건 간다가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뭔가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내년도까지 얘네가 이제 좀 조절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이제 얘네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질 때까지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또 요 뒤에 남겨진 말이 뭐였냐면은, 금리 인상이 끝나면, 자, 금리 인상 조절 후에 또 다른 일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의심적인 얘기를 남긴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일이 있다라는 게 무슨 또 다른 뭐 경제적인 타격일지 경제적인 호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저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금리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번 주도 그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점을 올해 6월달을 A로 보고 현재 11월을 B로 놓고 봤을 때 얘네는 같다 이거예요. 서로 포지션이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거는 작년과 재작년의 포지션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현재 올해 들어서 올해 이제 6월 전까지는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은데 6월달 들어서 현재까지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이 많이 달라졌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거래 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상당수가 지금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반발세가 강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있는 시장 상황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냐, 요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 왔지만 아직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상황을 좀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좀 전에 A, B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에 같은 상황, 이제 이렇게 현재가 이제 여기니까, 그렇죠? 전에 2019년도에 요 정도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 자, 그 다음에 9월 달에 포지션하고 현재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좀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자로 놓고 봤을 때 종가상 비트코인이 2270에 끝났어요. 자, 1시간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출렁임이 많았죠. 급속도로 뺐다가 급속도로 올렸어요. 어제 비트코인 저점 마이너스 4%까지 빠졌고 고가가 플러스 4%까지 올랐습니다. 변동폭이 8%가 발생했어요. 저 8%가 발생했을 때 과연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매수세가 더 많았냐 매도세가 많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매수세가 훨씬 강했는데, 그죠? 다시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어느 일정 기간에 2220에 그
다음에 2240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이거를 이 시점에 선물 시장으로 가서 놓고 보니까 매수세가 엄청 났습니다. 언제? 마이너스 4% 가까이 밀렸을 때 3.7에서 3.8% 정도 밀리는 시점에서 4% 찍을 때까지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그래서 그거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에이 그것만 가지고 이번에 FTX 뭐 파산 확정이라고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파산 확정. 나는 파산 확정으로 안 보거든요. 파산 보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산될 가능성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66조예요. 그쵸? 미국 시장에서 66조. 우리나라에서 파산되는 경우 컸을 때 1조, 2조인데 60조를 과연 법원에서 커버하나 못할까? 나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만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살려낼 거라고 좀 봐요. 자, 그래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물려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인데 코인 시장이 두 방, 세 방 더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멘붕이 나가버리죠. 자,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에서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왜? 지금 시장을 심리로 이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반드시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존재해야지만이 그 조건값이 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봉상이 비트코인 일봉상에서도 놓고 봤을 때 굉장한 매수세가 들어와줬다. 마이너스 4%까지 빼놓고 이거를 다시 들어올렸다? 장난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뺐으면은 계속 뺄 수도 있다고 난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최근에 일봉에서 지지선도 붕괴됐는데 여기서 이거 깨고 이렇게 쭉 뺐는데 여기서 이거 바로 올린다? 아, 좀 다른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불안정했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여러 그 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언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비트코인 또는 알트 장세가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시장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2900 갔잖아요. 팩트잖아요. 2900, 3000 갔다가 지금 2200 왔는데 거의 800만 원이 빠졌어요. 7, 800만 원이 빠진 상황에서 계속 올라간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느니 이해하기 편한 쪽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12월에 연준 조절하는 거. 자, 일단 이거 팩트잖아요. 여러분들 이론 좋아하죠. 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금리 조절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알트 장세인데 전반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비트코인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 시장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미넌스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시장을 다 합쳐서 토탈로 봤을 때 비트하고 알트 장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내가 그래서 아까 이제 초입부에 그거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뭐라 그랬죠? A 포지션과 현재 B 포지션, 얘네 굉장히 유사한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 다른 포인트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만 알고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래. 그 내용만 알고 진짜 이상한 사람일까를 파헤쳐보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관적인 것만, 우리가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슈나 뉴스거리에, 당장 파산거리에 그거에 신경 쓴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100% 현금화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좀 반대로 보는 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향후 한 달 지나갈수록 좋은 시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2년 만에 돌파구가 잡힐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우리 뭐 돌파됐죠? 비트코인. 그냥 비트코인이 돌파가 됐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 돌파됐죠. 아직도 돌파되고 나서 안 깨졌습니다. 언제 이후로요? 이때 돌파했다고 하면서 이때 얘기했잖아요. 아, 이때인가요? 이때? 예, 이날 얘기했네. 이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 어쨌든 넘어간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남은 게 도미넌스 시장 쪽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2년 만에 돌파 자리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상방 쪽으로 상당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그렇게 남긴 거예요. 비트코인 장세나 알트 장세가 올 수 있다. 왜?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두 개 다 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두 주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우선적으로. 비트가 가게 되면은 알트가 좀 쉬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알트가 좀 간다 그러면 비트 쪽이 좀 쉬었다가 이렇게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선두 칠 수 있는 애들은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 라고 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볼 거는 강세 포인트예요. 강세 포인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강세, 어떤 강세를 얘기하냐. 상승의 힘 있냐. 자, 요거를 이제 놓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상승의 힘이 없었다 그러면 어제 반등 뭐하러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이번에 이제 시장 요 두 방 맞고 나서 그쵸? 두 방 맞고 나서 했던 얘기가 2,300만원 2,300만원 지켜주면 좋은데 2,300보다 살짝 눌렸다 갈 수 있다. 6월달에도 마찬가지였죠. 6월달에 차트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95% 이상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 이평도 회복이 안 됐고 그냥 어제 하락됐다 잠깐 반등을 좀 해준 것 뿐이고 그쵸? 그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보냐면 많은 분들이 지표도 많이 봅니다. 비트코인 투자할 때 주식하는 것처럼 보조지표도 많이 봐요. 그쵸? 여러 가지 짝짝짝 깔아놓고 보조지표 많이 보는데 그 지표들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다 깔아놓고 한번 보세요. 현재 비트코인 포지션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표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꼭 지표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장을 전반적인 토탈적으로 봤을 때, 통합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그냥 가 아니면 떨어져 뭐 1,000만원 가 1,000만원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차트적으로 있나요? 내용거리는 지금 뭐 당장 있어요? 파산 하나 가지고 1,000만원 갈까요? 그러면 금리 인상 애초에 초창기에 했을 때는 그 발생해서 터졌으면은 진작에 2,000만원 깨졌어야죠. 아직도 2,000 위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쵸? 뭐 조만간 뭐 1,000만원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구체적인 사항으로 놓고 봐야 돼요. 구체적인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푸시를 좀 많이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푸시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결국에 이게 하락이 되다 보니까 멘탈 싸움에서 지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슈 때문에 혼란성이 온다. 예, 기사 하나 때문에. 앞전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얘기했는데 뉴스 기사 잘못 써졌다. FTX에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이 아니고 파산 보호를 신청한 거지 그냥 파산하고 다르다.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나 개인 파산이 있고 개인 회생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르듯이 이것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쓰냐. 그러니까 파산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파산한 줄 아는 거지. 아, 거래소 이제 끝났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66조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은 된다라는 거죠. 사이즈가 우리나라에 벌써 그 경제적인 게 얼마나 높은데, 그쵸?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FTX가 뭐 어떻다 그런 게 아니고 겉만 보고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차피 야중되면 다 결과 나올걸.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잘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2년 만에 돌파구가 잡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주봉으로 다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주봉, 이제 그동안의 움직임에 있어서 주봉은 사실 그렇게 좋은 주봉은 아니에요. 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 포지션도 그렇게 좋은 포지션은 아닙니다. 단기평이 회복이 좀 됐다가 장중에 눌림이 나와서 밀렸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으로 얘기하자니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때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의 핵심은. 자,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올지,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은 정말 빠질 폭이 아직도 많은 건지, 자,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본다고 했을 때 아직도 나는 중간중간마다 비트코인이 기회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다 요리하기 나름이다. 요리사가 누구이냐, 양념을 뭘 쳤냐,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지금 시장도 그렇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최대한 빠르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수익권에서 뭐 현금 보유하신 분들부터 손실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각 상황마다 대응이나 대처 방법도 다를 거다. 대신에 우리가 그냥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시장이 안 간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 내용이 튀어나와 버리면 그냥 멘탈 붕괴가 나와요. 자, 그래서 반드시 꼭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냥 하락으로 계속 빠지는 거야. 자, 이게 아니고 뭐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대. 그럼 더 빠지겠네. 이런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이 들어오는 시장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되면 될까? 그리고 지금 포지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포지션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락은 됐지만 하락은 돼서 조금 마이너스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손실적으로 마이너스여서 그러지 지금 시장을 통째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1000만원까지 갈 시장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